이번 강의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특정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관심사, SNS 내에서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광고를 하는 그런 기법을 타겟팅 기법이라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황진우 마케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SNS 스폰서드 광고 기초 세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번 강의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후에 제가 스폰서드 광고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겟팅 기법, 이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 말씀드렸던 요약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광고를 기초 세팅할 때 어떤 식으로 세팅하면 좋을지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온라인 광고 자체를 SNS로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매체에서 한 번도 광고를 집행 안 해보신 분들이 SNS로 광고를 시작하고 싶으신 이 분들은 여유 자금이 있고 자사에 맞는 매체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후에 광고 집행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자사 브랜드, 제품에 대해 어떤 타겟이 맞는지 이 타겟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으로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트래픽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링크를 타고 들어올 만한 확률이 높으신 분들, 여기 보시면 링크 클릭 또는 랜딩 페이지 조회 이런 유저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캠페인이고요. 지금 당장 광고를 통해 매출을 확보해야 어느 정도 브랜드가 조금 살아나고 광고를 꾸준히 집행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초반에 트래픽만 확보를 해서 데이터를 추합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전환 매출액, 이 매출액을 위해 매출 목표의 캠페인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 전환 매출 두 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을 처음에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난 후에 타겟팅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나 제품에 대해 니즈가 있는 타겟 연령, 성별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은 이 메인 타겟층, 예를 들면 남성 탈모 용품이라고 하면은 20대에서 많게는 40, 50대까지 남성, 이렇게 타겟층이 명확하잖아요. 이 메인 타겟층에는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전환 목표, 매출 캠페인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 타겟층이라 하죠. 최대한 가능한 최대 타겟에게 인지도,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이 인지도 캠페인,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집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주의점은 그래도 로아스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매출 캠페인에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하셔야겠죠. 그 후에 이제 실제로 제가 집행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는 제품 사진, 이쪽은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가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 부분도 브랜드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들은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전환 트래픽 쭉 있죠. 여기 밑에 6개는 광고가 오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광고를 집행해보고 이 각각의 캠페인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였다, 그러면은 해당 캠페인을 쭉 이어서 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 삭제하거나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닌 광고를 오프 시켜놓고 또 새로운 캠페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에는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전환 캠페인과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마케터마다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게 다르긴 한데, 저는 보통 주 단위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새로운 캠페인을 세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캠페인 목표에 맞는 결과값을 도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환 캠페인에서 전환값이 안 찍혀요. 그러면 전환 캠페인에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왜 안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개선점이 있는지 이 캠페인 안에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에서 원하는 트래픽 값이 안 모였어요. 그러면은 전환 캠페인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트래픽 캠페인에 맞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강 요약 부분이고요. 이번 강의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특정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령, 성별, 관심사, SNS 내에서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하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광고를 하는
그런 기법을 타겟팅 기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SNS에서 처음에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타겟팅 설정 모습입니다. 보시면 위치 가장 중요하죠. 주로 대한민국에서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이커머스라고 하면은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보통은 대한민국 전체 위치를 설정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창업주 같은 분들 창업을 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를 개설하기 싫으시다. 부산에 2지점, 광주에 1지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위치를 특정하게 설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연령이 많은 분들이 조금 그냥 쭉 열어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타겟층에는 연령을 최대한 좁혀서 구매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난 연령층에 좁혀서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서브 캠페인에는 타겟을 조금 넓게 설정해 놓으신 것을 추천드려요.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구 통계학적 특성, 관심사, 행동. 아마 처음 매체를 진입하실 때는 이런 걸 다 열어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광고를 조금 집행해주시거나 다른 매체에서 특정 데이터 값을 도출하신 분들은 이 상세 타겟팅도 설정을 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한 이후에 좀 더 세밀한 타겟팅을 하고 싶으시다 라면은 이 유사 타겟팅 기법이 있습니다. 픽셀을 설치해 놓으시면은 그 픽셀에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빈칸들은 제가 다 임의로 지워 놓은 건데, 보시면 어떤 픽셀, 어떤 카탈로그, 이 보시면 픽셀, 카탈로그, 앱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이 있어요. 이 값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유저에게 타겟을 할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퍼센트가 있죠. 읽어보시면 퍼센트가 낮을수록 더 정교하고 좁은 인구에게 타겟이 되고, 퍼센트가 높을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치 기반 소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맞춤 타겟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맞춤 타겟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맞춤 타겟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내 소스, 제가 설치한 픽셀에 있는 소스, 그 중에서도 웹사이트에 픽셀을 설치하셨으면 웹사이트 소스를 선택을 하시겠죠.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 이게 앞에는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명 픽셀. 그래서 모든 웹사이트 방문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30일 동안 이 픽셀 값에 모아진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한 모든 사람, 이해되시죠? 이 모든 방문자를 충족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제외하는 사람이잖아요. 밑에 있는 값을 충족하는 사람을 제외. 거기서 이제 컨택트는 문의.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저희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저 중에, 모든 유저죠. 방문한 모든 유저. 그 중에서 구입을 하거나 장바구니에 넣거나 문의를 하거나 예약을 했던 이런 사람들, 특정 행동을 한 사람들을 제외시켜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 중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나간 사람들에게만 광고가 노출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리타겟팅 그룹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구매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품이 청소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청소기가 재구매 텀이 짧지 않잖아요. 길게는 몇 년까지 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 저의 청소기 제품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거 샀는데, 어차피 1, 2년을 쓸 텐데. 그래서 이런 구입, 장바구니, 문의 등을 제외를 하는 겁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아쉽잖아요. 다시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리타겟팅 그룹을 구성하는 게 정말 효율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리타겟팅 그룹만 구성을 해서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데이터죠. 노출, 도달, 빈도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노출은 말 그대로 이제 광고가 화면에 노출된 수입니다. 그리고 도달수는 광고를 본 사람의 수, 빈도는 한 사람에게 광고가 노출된 횟수. 이해되시죠? 그래서 빈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한 사람이 계속 껐다 켰는데 또 그 제품이 뜨고, 관심이 없는데
다시 또 뜨고 그럴 수 있는 이제 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빈도가 이제 단순하게 노출을 도달로 나눈 수기 때문에 추산치입니다. 그래서 빈도가 1.76이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2번도 안 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떴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2번, 3번 떴을 수도 있고, 뭐 이 노출 도달 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 추산치가 저는 보통 2번은, 그러니까 빈도가 2는 안 넘게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빈도가 2를 넘어가거나 조금 과하다 싶으면 광고를 잠시 오프를 시켜놓거나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여기 광고 피로도가 높다고 표현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청소기를 막 검색을 했어요. 그럼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청소기 제품 타겟팅을 하겠죠. 근데 이미 구매를 했어요. 그럼 전 청소기를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청소기 제품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계속 뜨는 광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뿐더러 그 제품과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네 이 광고 너무 많이 뜨네? 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청소기 살 때도 안 찾아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광고 피로도라고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NS 광고를 집행하실 때 물론 컨텐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타겟팅, 이렇게 설정해놓은 이 타겟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겟팅을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기본 타겟팅 그룹 하나와 리타겟팅 그룹 하나, 적어도 2개의 캠페인은 조금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긴 해요. 물론 모든 매체마다, 업체마다,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우리 제품은 웹사이트 방문자 모수가 적고 뭐 구입이나 장바구니에 넣은 이 모수가 적어서 리타겟팅 그룹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 리타겟팅 그룹을 잠시 오프해놓고 이렇게 좀 열어놓고 데이터를 쌓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빈도가 높아지면 광고 피로도가 높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SNS 스폰서드 광고 2강을 마치겠습니다. 3강에서는 얼마 전에 이 PPT를 만들고 나서 그 픽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픽셀 설치하는 법과 그다음에 이 측정값을 어떻게 맞추는지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황진우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